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선 왕조실록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이 조선 왕조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관되었는지 알아봅니다. 실록을 만들고 보관하는 일을 맡은 사관에 대해 집중 조명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몇백 년 전 조선시대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요. 조선시대를 기록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조선왕조실록은 매우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왕별로 정리한 책인데요.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에서 25번째 왕 철종 때까지의 472년간의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해놓은 조선시대의 공식 역사책입니다.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무려 1187책에 이르는 조선왕조실록은 총 6,4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으로 한글로 번역하는 데만 26년이 걸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사관은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한 자료를 사초라고 합니다. 사초는 왕도 함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관들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실록은 왕이 죽은 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왕이 죽으면 먼저 실록청을 설치하고 그동안 기록된 사초와 여러 관청들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선왕 재임 시절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사관들이 정리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정리한 자료를 초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초초를 다시 고쳐 중초를 쓰고 마지막으로 실록에 써넣을 정초를 쓰는데 이 정초를 토대로 실록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실록이 완성되면 정리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들을 모두 물에 씻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를 세초라고 합니다. 세초는 도성의 북쪽 창의문 밖에 있는 세검정에서 행해졌는데요. 종이를 불에 태우면 더 간단했겠지만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를 물에 씻어 말린 후 재활용했습니다. 선대왕에 대한 평가가 담긴 완성된 실록을 후대왕 역시 볼 수가 없었으며 사관들은 왕의 행적에 대해 언제나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중종실록에 보면 왕은 인자하고 유순한 면은 있었으나 결단성이 부족하여 비록 일할 뜻은 있었으나 일을 한 실상이 없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하지 않고 어진 사람과 간사한 무리를 뒤섞어 등용했기 때문에 재위 40년 동안에 나라가 잘 다스려진 때는 적었고 혼란한 때가 많았다. 만약 왕의 실록을 볼 수 있었다면 이런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실록에 아버지 태종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궁금해 태종실록을 보려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이를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서 고칠 것이며 사관 또한 왕이 볼 것을 의심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조선시대엔 정확한 기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왕조차도 실록을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왕들은 모두 선대왕의 기록인 실록이나 자신의 언행을 적은 사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에 관한 기록인 사초를 본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폭군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사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그 사초를 쓴 사관은 물론 그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만약 연산군처럼 왕들이 사초나 실록을 볼 수 있었다면 조선왕조실록이 지금처럼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웠겠죠. 자,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쓰여진 조선왕조실록. 이 실록은 과연 어떻게 보관되었을까요? 실록은 악귀를 막아주는 상징성을 지닌 붉은 보자기에 싼 후 괴짝에 담아 보관했는데 천궁, 창포와 같은 약재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는 종이를 벌레와 습기로부터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괴짝에 담은 실록은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사고는 실록과 같은 중요한 역사책을 보관하는 서고라는 뜻인데요. 조선 초기에는 똑같은 실록을 총 4개 만들어서 궁궐에 있는 춘추관 사고와 충주, 전주, 성주의 사고에 각각 하나씩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진 4곳에 보관한 이유는 실록이 화재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사라져도 다른 사고에 있는 실록을 바탕으로 다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그만큼 실록의 보존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고들은 시내의 위치에 있어 화재나 도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복궁 안에 있던 춘추관 사고 및 충주와 성주의 사고마저 모두 불타버리고 마지막으로 전주 사고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주 사고에서 일하던 참봉 오희길과 유생 손홍록, 안희는 일본군을 피해 실록을 내장산의 깊은 산중으로 옮겼는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임진왜란 중에 실록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거울 삼아 임진왜란 후에는 실록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에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춘추관 사고 외에 강화의 정족산, 무주의 적상산, 봉화의 태백산, 평창의 오대산의 사고를 두어 총 5부의 실록을 보관했습니다. 사고는 책이 습기로 인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땅에서 조금 띄워 짓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을 크게 만들었으며 눈과 비가 들이치지 않게 지붕을 길게 설치했습니다. 모든 사고는 2층으로 지어졌는데 강화도의 정족산 사고는 1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강화도는 바다가 가까이 있어 2층으로 지을 경우 바닷바람에 맞아 실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 보존하기에 갖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 그 객관성을 인정받으며 뛰어난 역사서로 평가받는 데는 바로 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왕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적는가 하면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기도 한 사관들. 조선왕조실록 제작의 주역인 사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록 편찬을 위한 사초의 작성은 예문관에 근무하는 사관들이 담당했습니다. 사관이 되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수많은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해 잘 아는지, 글을 잘 쓰는지를 시험한 후에 가문 또한 흠이 없는 자를 뽑아서 임명했습니다.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과 역사뿐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왕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선의 3번째 왕 태종은 특히 사관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해서 사관이 편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도 했고요. 사냥터에서 노루를 발견해 활시위를 당기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자 사관이 자신의 창피한 행동을 기록할 것이 두려워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이를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사관은 말에서 떨어진 사실은 물론 태종이 숨기려 한 사실까지 고스란히 실록에 실었던 것이죠. 사관은 실록을 쓰는 일뿐만 아니라 보존하는 일도 했는데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사관이 직접 실록을 바깥으로 꺼내 바람과 햇볕에 말려 책에 있는 습기와 벌레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포쇄라고 합니다. 사관들은 왕에게 보고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록을 보면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록 이야기. 조선시대에도 코끼리가 있었을까? 태종실록 1411년 2월 22일 일본 국왕 원이지가 사신을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씩을 먹었다. 이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너무 많고 게다가 한 관리가 코끼리에게 밟혀 죽는 사고마저 일어나자 결국 전라도의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만화에 나온 장금이는 정말 있었을까? 중종실록 1522년 9월 데뷔 전에 증세가 나아지자 국왕이 내의원에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의녀 신비와 장금에게는 각각 쌀 10석과 콩 10석씩을 하사하였다. 장금은 의녀라는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실록에 6번이나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드라마나 만화에서처럼 음식을 만드는 궁녀라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약재에 매우 밝았던 의녀였음을 실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요? 명종실록 1553년 2월 8일 도내 50여 읍에 지진이 일어나 집과 담이 무너지고 산성이 붕괴된 곳도 있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는 큰 바람이 불고 또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것이 공중에 자욱하여 산과 들을 분간할 수 없었고 하늘은 어두컴컴하였다. 실록에는 무려 1800여 회에 걸쳐 지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록의 지진 자료는 지금의 지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놓은 백과사전인데요. 472년 동안 기록된 엄청나게 많은 양, 왕도 보지 못하게 했던 객관적인 기록.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과 생활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방 뉴스에서는 세계 유명한 역사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492년에서 448년까지 약 44년간 계속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마라톤 전투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자 병사 페이디 페레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와 승리를 알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를 기념해 생긴 것이 바로 마라톤 경주이지요.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다른 역사서는요, 바로 기원전 100년경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에 걸친 역사를 시대순으로 써내려간 책인데요. 왕과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은 물론 신하와 백성들의 삶까지 모두를 전기 형식으로 쓴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역사는 기록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어낸 사관들. 이들의 정신이 오늘날의 기록 문화에도 잘 계승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사 이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